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나 12년 특례 동일하게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두 번째는 면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필고사라고 해서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보거나 또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대학별 고사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학에서는 되게 선호할 수 있는 시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지필고사의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필고사의 원서를 쓰려고 하면 좀 꺼리죠. 첫 번째 꺼리는 이유는 지필고사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학생들은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를 희망하지만 지필고사 대학은 3년 특례 전형에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가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가 면접에 비해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가 까다롭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원서 접수가 용이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서류 전형에 많은 학생들의 원서지원이 몰리고 있다, 이 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지필고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필고사가 준비가 여의치 않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서류 전형과 지필고사를 접목시키거나 또는 지필고사와 서류를 접목시키거나 지필고사와 면접을 접목시키는 형태로 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만으로 6개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이화여대까지 하면 벌써 대학들이 꽤 많고, 거기에다가 올해 국민대나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까지, 특히 숭실대학교가 올해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서류 전형의 지원폭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은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그 다음에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이런 대학들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스펙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의 방식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대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다.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대학들이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자연계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의 대학들이 지필고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 보시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단국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아주대학교까지. 단국대학교 지필고사는 7월 13일입니다. 첫 번째는 지필고사의 어려운 점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7월 13일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원서 접수 시점이 7월 3일에서 7월 7일 정도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불과 일주일 정도 후에 단국대학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필고사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필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필고사는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근데 준비 기간은 많이 걸릴 때 시험은 7월 13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예전에 지필고사를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85점이다, 커트라인이 90점이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줄고 상위권 대학이 빠져나가고 또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지필고사의 합격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85점이나 90점을 맞아야 붙은 대학들이 이제는 75점만 맞아도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결국은 지필고사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형의 유리함이 강조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국대학교, 항공대학교가 13일 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13일 날로 지필고사 일정이 겹친다는 점, 이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4일 날 세종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고 7월 15일에는 경희대학교가 시험을 보는데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지필고사가 7월 15일 날로 겹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8월 11일에 면접을 보고요. 동국대학교가 7월 16일 날,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7월 20일, 인하대학교가 7월 20일이니까 숙명여대와 인하대가 지필고사 일정이 겹쳐요. 그렇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7월 21일이고 아주대학교는 7월 23일이니까 사실 지필고사 일정은 7월 23일 정도 되어지면 모든 일정이 다 종료가 된다. 결국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져 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필고사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기간이 불과 20일이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필고사 준비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점은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은 기간이 20일, 남은 기간이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극대화시키고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생각할 때 꼭 기간, 남아있는 기간을 꼭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필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이 겹치는 구간이 3개 구간이네요. 7월 13일 구간, 7월 15일 구간, 7월 20일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죠. 지필고사로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지필고사가 3개 구간에서 대학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원대학이 폭이 줄어들죠. 폭이 줄어드니까 이거 뭐 지필고사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마땅치 않고 지필고사로 대학들이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니까 원서 쓰기가 매우 어렵다, 불리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같은 날짜에 3개 학교, 같은 날짜에 2개 학교가 지필고사가 실시가 되어진다는 점은 한편으로 볼 때는 되게 다행스러운 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서를 쓰실 때 지필고사가 중복되는 구간과 또 중복되지 않는 구간의 원서 지원의 전략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전형에서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는 대학이 7월 13일에 단국대, 한국대, 한양대, 에리카, 7월 15일에 경희대, 홍익대, 7월 20일에 숙명여대, 인하대가 겹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겹치지 않는 대학은 세종대, 동국대, 건국대, 아주대 4개 대학은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럼 4개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95의 경쟁률이에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07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6.74, 아주대학교가 7.68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아실 점은 뭐냐면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대학만 면접을 실시하는 7월 14일, 16일, 21일, 23일에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하지만 여러 대학이 중복이 발생이 되어지는 7월 13일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항공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를 보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3.92의 경쟁률이고요. 항공대학교가 4.94의 경쟁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가 2.49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 중복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되고 있다. 그러면 나의 현재 지필고사의 경쟁력에 따라서 대학 선택을 하게 되고 대학 선택에 따라서 전략적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점이 정말 다행스럽죠. 만약에 중복이 되어지지 않고 7월 13일에 한 대학이 시험을 보고 7월 14일에 한 대학 보고 7월 15일에 한 대학을 본다면 그러면 실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 지필고사 준비를 많이 못하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의 구간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7월 13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만약에 지필고사의 준비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항공대를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양대 에리카에서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만약에 지필고사 준비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하다? 단국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죠. 경쟁률에서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홍익대도 마찬가지죠. 경희대와 홍익대도 보시면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4.7대 1. 경희대학교가
건국대학교보다 인지도가 낮거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것이 아니다. 결국 낮은 이유는 경희대와 홍익대가 면접일자,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4.7의 경쟁률이고 홍익대학교의 경쟁률을 보시면 4.88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두 개 대학 내에서 선택을 하고 한 대학 내에서 결국 단과대학의 결정을 통해서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면 지필고사를 준비하게 되어질 때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전략적 선택의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필고사. 자, 결국은 세종대, 동국대, 건국대, 아주대는 숙명적으로 원서를 쓴다. 내긴 어쩔 수 없이 쓴다. 그러면 과연 항공대, 단국대, 에리카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경희대, 홍대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인하대, 숙명여대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가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를 어디를 선택할까? 또는 단과대학을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 원서 쓰시는 분들이 국내 원서 지원과 좀 다른 점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학과. 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국내는 사실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컨설팅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일부 분들은 대학이나 학과 결정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대학과 학과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특히 학과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으면 조금 놀랍죠. 왜냐하면 그 학과의 결정이 결국 학불과 직접적 연결이 되는데 라는 거기 때문에 학과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학 결정, 두 번째는 대학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학과 선택 또는 단과 대학의 선택은 결국 내가 지필고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가 지금 좀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출제 범위도 간단히 고려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대학 결정하게 되어질 때 어떤 점이 고려사항이냐,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 여부, 두 번째는 나의 지필고사의 성취도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각 대학의 지필고사 출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맞게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간중간 대학을 보면 항공대는 국어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세종대학교는 국어나 수학시험을 보지 않고 영어시험만을 보게 되고, 경희대학교는 국어 영역에서 국어, 독서, 문학을 시험을 보고 고전 문학은 제외가 됩니다. 동국대학교는 화법과 장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요. 인하대학교는 문학이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고전 문학이 제외가 되고, 아주대학교는 국어, 독서, 문학의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을 보시게 되어지면 단국대학교는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가 출제 범위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도 확률과 통계, 거기다가 미적분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홍익대학교 동일하게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도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수학, 수학원, 수학2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대학 결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지필고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도 지필고사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결정하는 시점은 아마 다음 주 정도 7월 20일에서 7월 25일 정도 사이에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느 대학, 어떤 과로 원서를 쓸 것인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 중에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지필고사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에요. 제일 먼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7월 13일 정도에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가장 늦은 대학의 아주대학교가 7월 23일 정도 생각하면
사실상 7월 7일 원서 접수 마치고 난 다음에 불과 남아있는 기간이 열흘 아니면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자, 그럼 열흘과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일부 지필고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학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경희대학교 반, 건국대학교 반, 동국대학교 반, 숙명여대 반 이렇게 반으로 구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건국대학교 반이라고 해서 건국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국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밖에 없냐? 결국 기출문제, 문제풀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 문제풀이밖에.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학원의 수업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가 풀었던 건데 이거 나는 이미 한 건데 기출문제, 문제풀이밖에 안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수업으로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지필고사 수업에 필요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이 수업들은 그룹 수업과 1대1 개인 맞춤형 수업을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 학생의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이 학생이 그룹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지 1대1 수업이 나은지 또 지원대학은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짧은 기간 동안에 컨설팅을 통해서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과 수준을 결정해서 학습 계획을 플랜을 짜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룹 수업과 1대1 수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관리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 짧은 기간 동안의 공부가 학원에서 많은 수업을 듣고 간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직전에 얼마나 몰입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양의 학습을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관리는 오전에 8시 또는 오전에 9시까지 학원에 등원해서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1대1 학습관리도 진행을 하는 거죠. 8시나 9시에 등원해서 숙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하고 복습하고 난 다음에 또 식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학원에서는 휴대폰도 회수관리하고 또 아이가 인터넷 강의 듣거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게 되어질 때는 또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항상 관리 감독을 통해서 최종적 마지막 합격까지의 관리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지필고사 수업 진행하고요. 또 면접, 고려대학교 면접 또는 연세대학교 면접 이런 면접 수업들 또는 면접 전형의 대학들이라고 하면 뭐 성신여대나 광운대학교 또는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있죠. 면접을 진행하는 가천대학교나 경기대 등등 이런 대학들의 면접도 진행하고 또 의학계열의 면접은 7월 7일서부터 의학계열의 면접은 개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얘기들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필고사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필고사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평가 전형에서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서류평가 전형은 대부분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9대1이 넘는 경쟁률 지필고사는 대부분 5대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이고 특히 지필고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나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숙명여대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 한양대니까 단국대, 항공대 같은 경우는 5대1 이하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필고사가 매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경쟁률이 높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5대1의 경쟁률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잘 전략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